아니,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아시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건강보험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던 김 씨는 간단한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보험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었다는 냉혹한 메시지가 화면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향한 김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공인인증서 갱신의 끝없는 미로를 말이죠. 주민센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김 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전광판에는 현재 진행 중인 번호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뽑은 번호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현재 번호와 자신의 번호 사이에는 무려 47명의 대기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좌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단할 줄 알았던 업무가 벌써부터 예상 시간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대기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필요한 서류를 빠뜨려서 다시 집에 갔다 와야 한다며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김 씨의 순서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분께 정중하게 건강보험 공인인증서 갱신을 요청했더니 직원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공인인증서 갱신은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김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미리 안내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홈페이지에는 명확한 정보가 없을까요? 김 씨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직원분께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는 길에 김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벌써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었고 오늘 계획했던 다른 일들도 모두 미뤄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지사 건물을 찾는 것부터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위치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고 주차할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도착한 김 씨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먼저 확인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복잡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가져왔지만 최근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슴에서는 또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바로 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까? 이 순간 김 씨는 완전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상황.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철학적 질문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주민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번호표를 뽑고 다시 기다리고 또다시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오후가 되어가고 있었고
김 씨의 인내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다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돌아간 김 씨.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문제없겠지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김 씨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 번호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바뀐 번호인지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김 씨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역시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고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려면 추가 서류가 더 필요했습니다. 김 씨는 이 순간 자신이 무한 루프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강보험공단 지사도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김 씨는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간단한 업무 하나만 처리하고 오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하루 종일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지사로 돌아간 김 씨는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보다는 임시로라도 공인인증서 갱신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담당 직원분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더니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휴대폰 번호 불일치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공인인증서 갱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던가요? 추가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또 다른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 실확인서 등등. 김 씨는 이미 하루 종일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서류들은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했고 김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차례차례 발급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고 각 사이트마다 다른 방식의 본인 확인을 요구해서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창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분이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며 김 씨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직원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가 문제가 있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문제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김 씨가 제출한 서류 중 하나의 발급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상 당일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니요. 이 순간 김 씨의 감정은 분노를 넘어서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서 해당 서류를 재발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발급 시간까지 정확히 확인하면서 말이죠. 새로운 서류를 출력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종이, 서류와 복잡한 절차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직원분도 더 이상 문제를 찾을 수 없었고 드디어 공인인증서 갱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제 인증서를 발급받고 설치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복잡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러 단계의 비밀번호 설정, 인증서, 저장 위치 선택 등등. 김 씨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헷갈렸습니다. 더욱이 사용하던 브라우저와 호환성 문제까지 발생해서 다른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정말로 지쳤습니다. 간단한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노력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 씨는 차근차근 매뉴얼을 따라가며 공인인증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김 씨는 정말로 마지막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로그인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다시 시도해봐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혹시 인증서 설치에 문제가 있었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담당 직원분이 도움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인증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단지 로그인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수 있었고 김 씨는 그 순간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업무가 거의 하루 종일 걸린 것입니다. 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화나고 짜증나는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수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는 새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원래 하려던 온라인 업무를 처리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순식간에 처리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결과를 위해 하루 종일 고생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공인인증서와 같은 중요한 인증수단은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것. 둘째,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셋째, 우리 모두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단할 줄 알았던 행정 업무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스트레스지만 동시에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더 간편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행정 서비스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김 씨와 같은 하루 종일의 고생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 씨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행정 업무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